딱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30분만. 근데 이게 수업이 듣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그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존경을 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그 원래 이게 수업을 이렇게 오래 하면은 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듣는 분이 힘들까요? 예, 듣는 분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듣는 분들은 끝나면 힘이 막 나거든요. 근데 하는 사람은 또 할 때는 괜찮은데 끝나고 나면 힘이 또 그냥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 강의하는 과정은 듣는 분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죠? 저도 참 어쩌다 보면 수업 들어오면 대단하죠. 그죠? 아무튼 내일도 빠짐없이 오셔야 돼. 그죠? 오늘 또 우와, 이런 해가지고 또 안 오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죠? 자, 66페이지 보시면, 상린관계가 나오는데요. 가번 판례입니다. 일단, 요런 문제거든요. 생활 방해 행위가 있다면, 이러한 생활 방해 행위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하면, 그죠? 인용할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되는 경우에 초과되는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가에서 1조 방해 행위죠. 그러니까 햇빛을 가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결국은 이것이 소유권에 관한 침해인지 아닌지는 결국은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때는 위법행위로서 평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 현실적인 1조 방해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받아들일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생활방해행위는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돼야 비로소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주의투유 통행권인데 주의투유 통행권이라는 것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주의투유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판례고요. 다번 판례는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땅으로 다니는 것이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뭐가요? 주의투유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번 판례. 주의투유 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하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정된다는 판례죠. 따라서 미래 용도까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읽어보면 주의토지 통행권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미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로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번 판례는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도 주의투유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범 판례입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파범. 일단 파범 판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되면 주의투유 통행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걸 우리가 뭐죠?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이거든요. 근데 을이 뭔 짓을 했냐면 요 땅을 지금 맹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요렇게 잘라가지고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병의 토지가 맹지가 됐거든요. 그럼 병이 이제 남의 땅을 다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요 갑의 땅이 공지, 빈 땅이었어요. 이랬을 때 병은 그래도 을의 땅으로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갑의 땅이 공지라면 갑의 땅으로 다녀야 되나요? 그래도 을의 땅으로 다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되면 손해가 가장 작은 정수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분할된 그 땅의 소유자의 땅으로 뭐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요 땅이 정에게 양도가 됐어요. 그럼 이때 정은 그래도 을의 땅으로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갑의 땅이 공제라면 갑의 땅으로 다녀야 될까요? 이때는 갑의 땅으로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양도 토지 분할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돼야 된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땅이 정에게 양도가 되면 이제 다시 원시로 돌아가지고 어디로 다닐지도 다시 뭐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녀야 되고 을의 땅으로 함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말은 그 토지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가지고 어디로 다닐지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결정해야 된다는 취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나중에 또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작년도 판례네, 작년도. 자, 이건 이런 판례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이제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인데 을의 땅이 맹지여가지고 을이 갑의 땅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갑과 을 간에 분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못 다니게 막 난리가 나고 뭐 이런 일 생기면 막 동네 싸움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법원이 요거를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갑이 왜 지랄거리냐면 이 인간이 너무 밤늦게 다녀가지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랬을 때 10시부터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통행하지 못한다 이런 시간을 제한을 둘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인간이 내 땅을 다니는 거 좋은데 이 인간이 하루에 한 번 세보니까 1000번은 더 들락달락거린다라고요. 미치겠다고. 그러면 100번만 다니라고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느냐? 있다. 그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한 통로의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주의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그거를 줄여서 일정한 범위로 인정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고 횟수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거든요. 그럼 이게 막 이런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나 횟수를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예요? X.
주의토용권이 인정이 되더라도 시기나 횟수를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이런 거는 어려운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만 하면 맞힐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물론 작년도 판례는 뭐죠?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에 관한 판례들이 나와 있죠. 맨 밑에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뭐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 문제고, 넘기셔가지고 4번 부동산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수업 시간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어떤 거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참 가운데 이러니까 참 불편하죠. 우리 원장님한테 칠판 하나 선물할까? 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갑이 살고 있고, 여기는 뭐죠? 을이 살고 있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갑이 나중에 건물을 때려 부수고 재건축하고 신축하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그동안 요 땅이 원래는 갑의 땅이었는데 을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해되시죠? 이랬을 때 갑이 을한테 가서 막 지랄거리겠죠. 이럴 때 을이 요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취득시효할 수 있는 토지는 굳이 뭐요? 한 필지 토지 전체일 필요는 없고요. 한 필지 토지의 일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뭐예요? 경계 침범의 경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하려면 요 갑과 을의 경계 여기에 담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꼬랑이라도 구고라도 만들어 놨어야 돼요. 아니면 철조망이라도 쳐놨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대충 여기서부터 내 땅이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일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 담이 있거나 철조망이 있거나 꼬랑이 있거나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취득시효할 수 있는 토지는 꼭 한 필지 토지 전부일 필요는 없고요. 일부라 하더라도 뭐가요? 취득시효가 가능한데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뭐가요? 객관적 징표가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만 일부 토지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요?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되겠죠. 이것도 시험에 그동안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번입니다. 지분권에 의한 시효취득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필지 땅이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혼자 이 토지를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 지났을 때 갑이 을의 공유 지분을 취득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 다 아시죠? 없잖아요. 왜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갑의 점유는 타주 점유예요. 따라서 갑이 아무리 이 토지를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을의 지분 범위 내에서 갑의 점유는 무슨 점이에요?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갑은 을의 공유 지분을 뭐하지 못해요? 취득시효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재에 다 지분권의 시효취득해서 가로에 적극이라고 했잖아요. 적극이라는 말은 우리 판례가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시효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가 갑의 소유예요.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을과 병이 함께 점유하고 있고요. 20년이 지나게 되면 을과 병은 갑 소유 토지를 뭐 하겠어요? 취득시하겠죠. 이때는 을과 병이 각 2분의 1씩 공유 지분을 뭐 하게 돼요? 취득시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공유자 1인이 점유한다는 이유로 취득시효 못해요.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뭐하고 있을 때는요?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이것도 무슨 점일 수 있어요? 자주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을과 병이 요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각각 뭐하게 되는 거예요? 취득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요 문제가 아니라 요 땅을 지금 갑의 소유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을이 여기까지는 병이 이렇게 나눠서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 지났다는 이유로 을은 요 부분을 병은 요 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취득시효하려면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객관적 징표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뭉텅그려서 공유 지분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따로따로 뭐해서 분리해서 취득시효하려면 그때는 병과 을 경계에 담이나 철저망이나 꼬랑과 같은 객관적 징표가 뭐가 되어야지만요? 계속돼야지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취지가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시효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것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 전체 토지 중 자기의 지분이 아니라 뭐 지부가 아니라 지분이겠죠.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시효 취득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을 뭐 했다고요? 시효 취득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부분이 동인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까지가 이제 밑에 거고, 그런 게 아니면 위에 거면요 뭐죠? 하나,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자주점유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타주점유로 전토지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그의 2분의 1의 지분권을 시효 취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은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그냥 전체를 놓고 지분을 뭐 하려고 할 때요? 취득시효하려고 할 때는 객관적 증표는 뭐죠? 필요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조금 지엽적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공유자 중 1인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은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시효하는 경우에는 뭘 취득시효하게 됩니까? 공유 지분을 취득시효하게 된다. 이렇게만 큰 틀만 기억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라번 보시면 라번은 드럽게 길죠? 결론은 간단해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못한다. 집합 건물의 뭐는요?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못한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계단을 창고로 지 혼자 써왔어요. 20년 동안. 계단을 취득시효할 수는 없다. 동의하시죠? 공용 부분이니까. 엘리베이터를 지 혼자 거실로 20년 동안 써왔어요. 엘리베이터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2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에서 가.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추정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 누가요? 소유자 측에서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되고요. 나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계속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답은 벌립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라는 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은 등기부상으로는 의뢰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의 점유가 자주점이면 20년 지나면 뭐 하겠어요? 취득시 하겠죠, 그죠? 근데 갑이 예를 들어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서울로 이사를 가게 돼서 동네 어르신 병을 만나서 제가 서울로 이사 가게 됐으니까 요 땅 농사 좀 부탁드릴게요. 해가지고 병이 현재 요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갑은 서울에서 뭐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런 상태에서 20년 지났을 때 취득 시효하게 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병일까요? 아니면 서울에 살고 있는 갑일까요? 이해되시, 어떤 상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등기분 누구 거요? 을 건데 갑이 농사 짓다가 서울로 이사 오면서 병한테 뭐죠? 농사 져달라고 부탁을 해서 현재 이 토지는 누가요? 병이 농사 짓고 있고 요 원래 농사 짓던 갑은 서울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20년 지나면 취득 시효하는 것은 갑이에요? 병이에요? 아무도 못해요. 지금 입이 막 아무도 못해 막 하고 싶죠, 그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누가 할 것 같죠, 그죠? 그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갑이 서울로 이사 갔다 그래서 점유를 상실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죠. 농사점 저주세요라는 말은 빌려준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 뭐죠?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고, 물론 병은 뭐죠? 점유하고 있죠. 근데 병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20년 지나면 취득 시효를 못 해요. 왜냐하면 병의 점유는 타주 점유니까. 빌린 땅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20년 지나면 요 농지를 취득 시효하는 것은 누구예요? 병이 아니라 뭐예요? 갑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요 갑은 서울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민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점유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 시효할 수 있어요. 무슨 점유라면요? 자주 점유라면. 제3자를 점유 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한 자. 이게 누구죠? 갑이고 여기서 제3자는 누굽니까? 병입니다. 그죠?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일단 첫째는 이 사람은 점유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간접 점유하고 있고요. 요 지금 농사 짓는 분은 점유자이긴 하지만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 점유니까 취득 시효 못하는 거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농지를 취득 시효하였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하기 위해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X. 농지를 취득 시효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 사람은 농민이어야 한다. X. 농민이 아니어도 직접 점유가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 시효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점유 개시 기산점 해가지고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쭉 설명드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3번 69페이지까지만 하고 내일 70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그죠? 30분 다 됐어요.
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21년이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을은 병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그죠? 많이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을은 점유, 개시, 기산점은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을이 점유, 개시, 시작점을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병을 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니까요. 다만 예외가 있겠죠. 병이 없으면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판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근데 만약에 요 21년을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 또다시 만약에 20년이 되면 이제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청구권이 또 생기고 요 등기청구권도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병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정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요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 또다시 20년이 되면 을에게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또 생기고요. 요 새로운 등기 청구권도 뭐죠?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우측. 이는 취득 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도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동됐죠? 당초에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을이 계속 뭐죠?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70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